5학년 1학기 사회 1단원, 오늘은 국토와 우리생활 단원 마무리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교과서 80쪽부터 82쪽까지의 내용을 공부하면서 1단원에서 배웠던 국토와 우리생활의 내용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단원에서는요, 세 가지 주제를 공부했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는 우리 국토의 위치와 영역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두 번째 주제로는 우리 국토의 자연 환경, 그리고 세 번째 주제로는 우리 국토의 인문 환경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먼저 우리 국토의 위치와 영역에서 공부했던 내용들 한번 정리해 보면요. 먼저 우리나라는 아시아 대륙과 연결되어 있고 삼면이 바다와 맞닿아 있는 반도국가, 그래서 대륙과 해양으로 진출하기 유리하다라는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한 나라의 영역은 그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말한다는 것, 그래서 그 영역이 영토, 영해, 영공으로 이루어진다는 내용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자연환경이나 자연적 요소로 지역을 구분했으며 행정구역으로 지역을 구분하기도 한다 해서 행정구역, 특별시, 그다음에 광역시, 그다음에 특별자치시, 그다음에 도, 그다음에 특별자치도가 있다는 내용들 주제 1에서 학습했습니다. 자, 주제 2에서는요. 우리나라는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지형, 동고서저의 지형이라는 거. 그래서 대부분의 큰 하천들이 동쪽에서 시작해서 서쪽으로 흘러간다라는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 배웠던 내용이 해안선인데요. 우리나라의 동해안은요, 해안선이 단조롭다는 게 특징이고요. 서해안과 남해안은 해안선이 복잡하고 섬이 많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자연환경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계절별로 기온의 차이가 매우 크고 연평균 강수량의 절반 이상이 여름에 집중된다는 것. 특히 계절별로 기온의 차이가 큰데 북쪽으로 갈수록 기온이 낮아지고 연평균 기온이 낮아지고 남쪽으로 갈수록 연평균 기온이 높아지는 것은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긴 지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다음 동쪽과 서쪽 중에 동쪽의 기온이 더 높은 이유는 태백산맥이 북서쪽에서 불어오는 겨울철 바람을 막아주고 동해안이 깊은 수심으로 인해서 동쪽 지역의 온도가 더 높다라는 공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우리나라는 계절과 지역에 따라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발생한다 해서 봄철 같은 경우에는 황사와 가뭄, 여름철에는 폭우와 그 다음에 태풍, 가을철에 태풍, 겨울철에 폭설과 한파 등의 자연재해, 사계절마다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발생한다는 점 공부했습니다. 세 번째 주제, 우리 국토의 인문환경에서는요, 우리나라의 연령별 인구 구성의 특징을 공부했는데 우리 사회는 저출산, 고령 사회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많은 인구들이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되어 살고 있다는 것, 특히 수도권에 우리나라 인구 전체의 절반이 모여 살고 있다는 내용 공부했습니다. 교통의 발달로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 활발해지고 지역 간의 이동 시간이 줄어들었으며 다양한 산업이 발달하고 도시가 성장했다라는 인문환경 내용 공부하면서 우리가 1단원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국토와 우리 생활에서 배운 내용을 세 문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영토, 영해, 영공에는요, 우리 주권이 미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함부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두 글자, 바로 영역 되겠습니다. 홍수, 가뭄, 태풍, 지진, 황사 등 피할 수 없는 자연현상으로 일어나는 피해, 네, 바로 자연재해 되겠고요. 정리 마지막 퀴즈. 사람들이 어디에 얼마나 모여 살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바로 인구 분포라고 한다는 거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80쪽 정리 콕콕 먼저 해봤습니다. 네, 국토와 우리 생활 단원 마무리 정리 톡톡 두 번째 81쪽 내용인데요. 81쪽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교과서에 과제로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국토와 우리 생활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그림이나 생각 그물로 자, 여기에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국토로 시작을 해가지고요. 배운 내용들을 마인드맵 형식으로 또는 생각 그물로 또는 그림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생각하면서 주어진 단어 3개 이상을 활용해서 간단한 글을 써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나와 있는 내용들 위치, 영역, 지형, 기후, 인구, 교통 이 6가지 단어 중에 3개 이상을 활용해서 반드시 글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아시아 대륙 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는 산지, 하천, 평야, 해안 등 다양한 지형이 나타난다. 또 예를 들어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계절별로 기온의 차이가 크고 여름에 강수가 집중되는 기후적 특징이 나타난다 등으로 배웠던 내용들 단어 3개 이상을 활용해서 글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제가 되겠고요. 등교 수업 때 과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과서 82쪽 정리톡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배웠던 내용들을 찾아서 핵심 키워드를 찾아보는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는 상하, 좌우, 대각선으로 연결 지을 수 있습니다. 자, 뭐 이렇게 지형 이렇게 찾는 것처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 대각선으로 한번 찾았습니다. 인문환경 찾아봤습니다. 인문환경. 자, 바로 그 위에 우리나라는 한반도, 반도 국가다라는 거 찾을 수 있고요. 또 우리가 배웠던 자연환경 배웠던 내용 기억하시죠? 우리 국토의 자연환경 배웠던 내용들. 다음 기온 찾을 수 있고요. 다음 하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토의 위치 공부했고요. 다음 우리 지형 중에 넓고 평평한 곳,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 평야. 다음 산지, 그리고 해안. 이렇게 지형적 내용들 공부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다음 우리 국토 중에서 영역 중에서 바다의 영역, 영해 공부했었고요. 그 다음에 땅의 영역, 영토 있고요. 그리고 뭐 영토, 영역, 영토, 영해, 영공 등을 통틀어서 주권이 미치는 범위, 영역이라고 공부했었죠. 다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 곳, 도시 찾을 수 있고요. 다음 1년 동안 내리는 비와 눈의 총량, 강수량 찾을 수 있고요. 사람들의 숫자, 인구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다 보니까 좋은 것도 있지만 봄, 여름, 겨울 4계절마다 자연재해, 다양한 자연재해가 우리나라에 나타난다는 거 공부했었고, 다음에 국토, 우리 국토, 그리고 기후 찾을 수 있고요. 다음 나라의 권리, 나라의 주인된 권리, 주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교통이 발달했다는 거, 그리고 생활권이 가까워졌다는 거, 그리고 산업이 발전했다는 거, 그리고 행정구역도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 하늘의 영역, 영공. 자, 이렇게 배웠던 글자들의 핵심 키워드를 상하, 좌우, 대각선으로 찾아볼 수 있고요. 선생님이 찾지 못한 것들 더 있으면 한번 찾아서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스스로 배운 내용을 평가해 보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1단원 국토와 우리 생활 공부하시면서 자, 도달 정도를 스스로 한번 평가해 주세요. 먼저 우리 국토의 위치와 영역을 알고 우리 국토를 구분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를 구분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도달한 정도, 매우 잘했으면 5개, 좀 4개, 3개, 좀 부족하다 하면 1, 2개로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국토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으니까 스스로 도달 정도 평가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들에게 우리나라의 지형과 기후의 특징을 설명해줘 했을 때 설명할 수 있으니까 도달 정도 평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도시, 산업, 교통의 발달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과 우리나라 인구 분포의 특징을 여러분들 설명하실 수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 스스로 도달 정도 평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 톡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